왜 우리는 평생 배워야 할까? 지금 멈추면 인생이 멈춥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변화를 이끄는 이야기꾼. 저는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당신과 함께 배우는 지속 성장 라이프를 지향하는 박경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뭘 또 배워? 배워서 뭐 해? 이미 인생 반은 지났는데.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이 넘고 제 주변의 친구들, 선후배들을 보면서 배움의 끈을 놓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게 펼쳐지는지를 실감하게 됐죠. 어느 날 60대 중반의 형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나 이제 뇌가 굳었어. 유튜브도 잘 못 봐.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슬펐습니다. 스스로 멈췄다고 선언해버린 그 모습에서 삶의 즐거움도 같이 멈춰버린 듯한 기분이 들었죠. 배움은 단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에 맞춰 스스로를 바꾸는 모든 과정이 배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로 어느 순간 멈춰선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변화는 끊임없이 오고 멈추는 순간 낙오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못 쓰는 어르신, 온라인 예매 못해서 공연도 못 보는 중년, 새로운 흐름을 몰라서 기회조차 못 잡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배움을 포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단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 클릭 하나가 많은 사람에게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1. 나는 SNS를 몰라요. 55세 직장인 최민호 씨는 평생 대기업 회계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숫자에는 누구보다도 강했지만 퇴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퇴직하면 뭘 할까?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이라도 차려볼까? 아이템도 괜찮았고 제품도 준비돼 있었지만 막상 SNS 마케팅 앞에서 그는 무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릴스 피드 광고. 전혀 감이 안 왔죠. 이건 20대 30대가 하는 거지 나 같은 아저씨가 무슨.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에서 50대도 할 수 있는 SNS 마케팅 강의를 보게 됩니다. 하루에 딱 10분만 해보자. 그렇게 결심한 그는 출퇴근 전 10분씩 강의를 들으며 필기했고 직접 계정을 만들어 피드를 꾸며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요 수가 하나, 둘 늘기 시작했고 댓글로 제품을 묻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이걸 했다고? 라는 말도 들었고 친구들 사이에선 민호 인스타 잘하더라는 소문도 났습니다. 지금 그는 제품 소개 영상을 릴스로 만들어 올리고 댓글도 직접 관리합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 뭔가를 배워서 성과를 낸다는 게 이 나이에 진짜 뿌듯하더라고요. 배움은 단지 정보 습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키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유튜브 강의를 저장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꿈, 새로운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2.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어요. 김정자 씨는 66세에 은퇴 후 첫 해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드라마도 보고 친구들과 차 마시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손주들과 대화가 점점 줄고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쳐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무슨 재미있는 거 보니? 할머니 몰라도 돼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속 깊은 외로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아이들과 나는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손자가 유튜브 게임 영상을 보는 걸 함께 봤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 이상한 목소리, 화면이 어지럽기만 했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저 세계에 들어가 보자. 태블릿을 구입하고 유튜브에서 초보자를 위한 게임 해설을 검색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했지만 하루에 한 영상씩 꾸준히 봤고 게임 용어도 하나둘 익히게 됐습니다. 몇 주 후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그거 메타버스 게임이지? 업데이트 됐더라. 손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은 손자와 함께 주말마다 간단한 게임을 하고 아이도 할머니한테 설명해주는 재미로 활짝 웃습니다.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정자 씨의 표정도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배움은 결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통로였어요. 그렇습니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배우는 것, 그게 진짜 배움입니다. 3. 일상이 무료해요. 장로님 김종태 씨는 72세입니다. 오랜 목회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엔 하루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TV는 시끄럽고 신문은 뻔한 이야기뿐. 아내는 손뜨개질을 즐겼지만 종태 씨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늘 답답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우연히 서점에서 만난 책 한 권, 손글씨로 시작하는 나의 하루. 속는 셈치고 펜과 노트를 사서 따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겨우 한 줄 썼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고 손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한 페이지, 매일 같은 시간에 거르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그의 노트에는 수십 장의 아름다운 한글이 쓰여 있었고 마음도 한층 차분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글자를 쓰며 내 마음도 따라 정리됐어요.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마주한 느낌이었죠. 요즘엔 지인 생일에 직접 캘리그라피 엽서를 써서 선물하기도 하고 교회 게시판 글귀도 손글씨로 꾸며줍니다. 사람들은 장로님 손글씨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고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은퇴 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무료한 일상은 배움이 없기 때문에 텅 빈 것일지도 모릅니다. 배움은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일상을 다시 빛나게 해줍니다. 4. 기회가 와도 못 잡겠어요.
이연철 씨 58세. 30년 동안 한 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자로 일하다 퇴직했습니다. 은퇴 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있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 그에게 오랜 지인이 스마트팜 해볼래? 라고 제안했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도 많고 수익성도 괜찮다는 말에 솔깃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온도습도 조절하고 스마트 센서랑 앱도 써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연철 씨는 움찔했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해. 스마트폰도 전화, 문자밖에 안 쓰는데. 거절하려 했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지금 아니면 또 기회 없을 수도 있어. 배워봐. 같이 해보자. 그렇게 그는 동네 작은 컴퓨터 학원에 등록합니다. 시작은 기초였지만 매일 2시간씩 배우고 집에서도 복습했습니다. 처음엔 자판 치는 속도도 느렸고 화면 터치도 어설펐지만 3개월쯤 지나자 엑셀로 농장 데이터를 정리하고 태블릿으로 원격 관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도 놀라웠죠. 결국 그는 150평짜리 작은 비닐하우스를 임대해 스마트팜을 시작했고 유기농 채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에서도 중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그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때 배워보자고 안 했으면 난 지금도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란 배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배움을 멈춘다면 몰라서 놓치는 기회는 더 많아질 뿐입니다. 이 나이에 뭘 시작해? 나는 너무 늦었어. 이 말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는 더더욱 말이죠. 박옥순 씨 올해 75세. 남편을 떠나보내고 자녀들도 모두 출가한 뒤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TV만 보다 하루가 지나갔고 몸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에서 캘리그라피 무료 체험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나도 해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며 신청한 강의. 처음 잡는 붓펜은 낯설었지만 선생님의 한마디가 꽂혔습니다. 글씨는 감정이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당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글자에 담아보세요. 박옥순 씨는 매일 자신의 일기 속 문장들을 손글씨로 써내려갔고 그 글자들이 때론 슬픔을, 때론 위로를 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SNS 계정을 만들어 주었고 그녀의 손글씨는 점차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지역 전시회에 초대되었고 문화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글씨 수업도 시작하게 됩니다. 손글씨 한 줄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했어요. 늦었다고 느껴질 때 그게 바로 시작해야 할 순간입니다. 시작은 작아도 끝은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6. 젊은 사람들과 너무 달라서 어색해요. 회사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든 윤대길 부장님. 후배들은 점점 그와의 대화를 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혼자 앉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완전 유물된 것 같아.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용어를 쓰고 회의에서는 슬랙, 노션 같은 생소한 툴 얘기를 합니다. 윤 부장은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죠. 그가 변화를 결심한 건 퇴직을 앞둔 선배의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네가 시대를 배우지 않으면 시대가 널 밀어내. 그날 이후 퇴근 후 30분씩 신조어, 정리 영상, 업무 툴 소개 강의, MZ세대 문화 콘텐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애들 장난 같아 하던 마음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후배들과의 대화에서 공감 포인트가 생겼고 회의 중에도 이건 노션에 정리해서 공유하자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알기만 해도 젊은 친구들이 저를 다르게 봐요. 세대 차이를 줄이려면 배움을 통해 공통 언어를 갖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움은 그 다리를 놓아줍니다. 7.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요. 기억력 저하는 많은 중장년층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60대 후반 주부 이순자 씨도 그랬습니다. 장 보러 나가놓고 살 걸 까먹고 TV에서 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나 치매되는 거 아니야? 늘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상담받았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두뇌는 써야 산소가 돌고 기억력이 유지돼요. 지금부터 외국어를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외국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딸이 기초회화 5분 영어 앱을 깔아주며 함께 시작했습니다. 하루 5단어, 하루 1문장.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외국인이 와서 길을 물었고 그녀는 Turn left then right at the crosswalk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어. 영어로. 지금 그녀는 영어 일기를 쓰고 주 1회 동네 외국어 스터디에도 참여합니다.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자신감도 되살아났습니다. 배움은 내 뇌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활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움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8. 남들과 비교돼서 자신이 없어요. 김성애 씨는 항상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똑똑하고 자녀는 성공했고 친구들도 SNS에서 멋진 삶을 보여줍니다. 반면 자신은 늘 제자리 걸음 같았습니다. 우연히 본 영상에서 매일 10분 영어 듣기의 효과를 듣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어폰을 끼고 설거지하며 영어 뉴스, 걷기하며 유튜브 채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도 안 들렸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자막 없이도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그녀는 혼자 동남아 여행을 갔고 호텔 체크인도 식당 주문도 혼자 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비교하던 대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게 됐고 스스로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믿게 된 게 제일 큰 변화예요.
배움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내 안으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9. 시간이 없어요. 누구나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없어서일까요? 최호준 씨는 바쁜 직장인입니다. 가정도 있고 야근도 많고 운동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20분씩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점심 먹고 산책하면서 화장실에서도 쪼개 쓰면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는 이제 비즈니스 중국어 이메일도 쓸 수 있고 중국 지사 출장도 스스로 갑니다. 그게 승진으로도 이어졌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신뢰하는 힘을 얻게 됐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이긴 사람이에요. 하루 10분, 그것만이라도 배움에 투자해 보세요. 작은 시간은 결국 큰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됩니다. 10. 누구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내가 이걸 배운다고 누가 알아줘? 정말 아무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은 압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이정수 씨는 주말마다 코딩을 배웁니다. 회사와 전혀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걸로 돈 벌 생각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 해냈다는 게 좋아요. 그가 만든 작은 홈페이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줬고 아이들이 와 아빠 멋지다 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배운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구나. 인정받기 위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배운 사람은 자기 삶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하나라도 남았나요? 결국 배움은 생존의 도구이자 삶의 즐거움을 되찾는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작은 메모, 짧은 유튜브 강의, 동네 도서관 한번 방문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배움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응원합니다. 당신은 멋지고 늦지 않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년 이후의 돈보다 중요한 3가지 자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에게도 한번 공유해주세요. 배움은 혼자보다 함께일 때 더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